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라고 그러죠. 하나는 수용이고요. 하나는 수용. acceptance, 수용하는 겁니다. 또는 reception, acceptance 또는 reception입니다. 또는 reception.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고 그래요. 기존의 지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 현재 나와 있는 책, 현재 나와 있는 영상, 이게 기존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이에요. 과거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새로운 기계를 만들려면은 현재 기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걸 모르고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무슨 놈의 창의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식을 먼저 받아들이고 또 누가 얘기하는 것을 수용하고, 수용입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은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은 내가 최고야, 나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면 창의성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어린애가 하는 말도 받아들이면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현재 있는 책을 받아들이고, 간판을 보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몰입입니다. 몰입이요. 몰입. 디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몰입 또는 커미트먼트.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계가 지금 성능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 몰입하지 않으면요, 결코 창의성이 안 나와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면 생각이 잘 난다는데, 계속 생각하다가 우연히 화장실에 생각나는 것이지 그 화장실에 가니까 생각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요, 그걸 계속 몰입해 생각하면, 그리고 기존의 스폰서라든가 파트너라든가 여러 이 형제 라인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요, 듣고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생각하시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창의성 별거 없어요. 그거 책 보고 한다고 창의성 안 나옵니다. 그거 전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취미가 뭐냐 그러면 독서라고 그러는데, 독서를 취미로 하는 놈 미친놈이에요. 아니, 이렇게 일하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놀기 바빠 죽겠는데 취미로 독서를 하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독서가 취미인 사람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독서는요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눈은 3차원 입체물을 보도록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책에는 말이죠, XY 좌표밖에 없는 2차원 평면이에요.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이걸 오래 보면 눈이 아프고 신경질 나고 피곤해요. 책을 안 읽어본 분은 그 말이 뭔 말인가 그러실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무지하게 피곤해요. 3차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요, 안경 낀 아이들이 많은 게 밖에 나와서 창조의 원리대로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면 눈이 안 나빠지는데, 맨날 학교에서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2차원 평면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니까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건 창조의 원리에 자연법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짓을 취미로 한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느냐? 목적 독서, 기획 독서를 해야 돼요. 뭔가 책에서 자기가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지, 그걸 취미로 읽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취미 아니에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거 책 읽기. 책을 한 줄을 읽고 한 페이지를 읽고 한 권을 읽더라도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해서 읽어야 그 책을 읽은 효과가 있어요. 책을 100권을 읽어도요, 취미로 읽는 사람은요,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취미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책은 취미로 읽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눈만 나빠지고 성질만 나요. 왜? 2차원을 계속 보고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면 눈이 피곤 안 해요. 여러분, 들에 나가서 나무 보면 눈 피곤합니까? 아니요. 입체를 보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평면에 있는 XY 좌표에 있는 평면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 보면 눈이 피곤해요. 그렇게 창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한 줄 읽을 때는 기획 독서를 하세요. 어제 내줬던 팜플렛을 볼 때도 그걸 취미로 읽지 마시고 좋은 문장이 있으면 외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외워버려요. 외워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국이 히틀러가 침공을 해가지고 거의 망할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프랑스 일주일 만에 망했지, 벨기에 망했지, 네덜란드 망했지, 다 망했죠. 완전히 유럽을 석권하고 영국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독일 히틀러의 독일 국방군은 무적이었거든요. 무적. 영국은 지금 영국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누구를 끌어들여야 이길 수 있습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야 돼요. 미국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죽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괜히 우리 젊은이가 가서 비울 게 뭐 있어?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다시 말해 고립주의였어요. 처칠이 미국의 루스벨트를 설득하지 못하면요, 영국은 패망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독일 국방군에 밀려가지고, 독일 또 괴링이 지휘하는 공군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루스벨트를 설득할 것이냐. 그런데 그 영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있었는데도 런던은 계속 독일 공군의 폭격을 받았죠. 폭격을 받았는데 처칠은 역시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폭탄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런던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부인과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지하 벙커에서 대영 제국의 자유세계 전쟁을 지휘했어요. 그래서 자꾸 밑에 강요들이 피하라고 그랬어요. 폭탄이 계속 떨어지니까 수상에 맞아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안 피했어요. 그게 리더예요. 위험할 때 국민들과 자기 파트너 폴로워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이게 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응? 미국을 어떻게 설득? 미국은 고립주의인데. 근데 마침 일본 진주만을 때려가지고 미국이 드디어 화가 났어요. 그렇죠? 진주만을 때려가지고 처칠이 루스벨트 설득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있는데 처칠이 목욕하고 타올 하나 걸치고 나오는데 루스벨트가 경고도 없이 통고도 없이 그냥 쓱 호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응? 수거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아 왜 지금 오나? 그래 안 오가 껄껄껄 웃으면서 하하하, 보시다시피 대영 제국의 수상은 감추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루스벨트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기획 독서, 목적 독서를 해야 돼요. 한 권을 읽더라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모르는 말이 있으면 이거 적어서 외워버리세요. 어린이 교육용 책을 보면요,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부모가 어린애가 알 수 있는 말만 하면은 어린이의 언어 능력과 요 지적 능력이 발달이 더디돼요.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꼬맹이들 키우는 거, 손자들 보면요, 어떻게 그 말을 알았는지 처음에는 매우 구체적인 사물이 있는 것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밥, 엄마, 아빠, 까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하는 대화를 듣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좋다, 나쁘다, 하늘,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린애가 못 알아듣는다고 어린애가 아는 단어만 얘기하면 지능 발달이 되질 않는데요.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교수의 강의를 100% 알아듣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계속 듣다 보면 아하, 그렇게 돼요. 아, 저 말이었구나. 계속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레벨업 돼버려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팍스는 평화라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말인데 평화의 여신 이름이 팍스입니다. 팍스 아토미카.
애터미를 통한 평화 그 말이에요. 애터미를 통한 평화. 라틴어로 발음하면 아토미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걸 I로 바꾸면 안 됩니다. I로 바꾸면 핵무기를 통한 평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핵무기, 우리는 핵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메가톤급 핵무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은 똑같아. 핵무기를 통한 평화나 애터미를 통한 평화나 발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핵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터뜨려 버리라고. 터뜨려 버려. 완전 유혈이 낭자하게 터뜨려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팍스 아토미카인데 우리가 지금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소득 분배. 아까 제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 되면은 전 인류에게 1인당 10,000불이 된다 그랬죠. 또 식량을 다 생산해서 골고루 나눠 먹으면요 배 터져 죽어요 전부 다. 아프리카 애들이 굶어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남아 먹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에퀴티 형평성이 없이 분배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은 원래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건데 여기는 피고용인이 지가 고용되고 싶으면 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용이 되고 싶으면 누구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오픈 시스템. 소득도 자기가 땀 흘린 것만큼 벌 수가 있어요. 땀 흘린 것만큼.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거의 자연법칙이에요. 공짜는 없다는 게 자연법칙입니다. 그것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절대로 에너지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열을 가하지 않으면요,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에너지의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옛날에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열하고, 운동하고, 빛하고, 화학 에너지하고, 화학하고 전부 다 다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와서,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같다. 형태만 다르지, 같다. 열, 운동, 빛, 소리, 움직임, 진동, 다 형태만 다르지, 같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란 말이 요게, 그러니까 에너지는 형태만 다르지 다 같다. 자,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진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 에너지인데 그게 형태만 다르지 다 같다. 예를 들어 봅시다. 화력발전소에서 벙커CU를 떼가지고 지금 발전하죠. 벙커CU를 떼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가 나오면 그러면 벙커CU를 떼서 물이 끓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열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걸 터빈을 돌렸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뀐 겁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동기를 돌려서 전기가 나왔다. 그 뭘로 바뀐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전기 에너지가 요거 뭘로 바뀐 거예요? 이거 빛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마이크는 뭘로 바뀐 겁니까? 소리 에너지로 바뀐 거고, 저쪽에 무시 환풍기 돌아가면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바뀝니다. 소리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 양과 여기서 빛, 열, 소리, 진동 요걸 다 합하면 그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그 개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공짜로 생기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공짜로 생기는 것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팍스 아토미카를 실현하려면은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때? 애터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소율의 법칙. 최소율의 법칙은 가장 열악한 조건이 전체를 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다시 말하면 애터미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도, 최소가 있어도 그 사람이 애터미의 수준을 결정해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10% 썩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례적으로 보면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그 사과는 90%가 성한 사과입니다.
그러나 10%만 썩어도 그 사과는 썩은 사과로 분류가 돼요. 즉 최소 부분이 전체를 결정해버려요. 최소 부분이. 그게 최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만 뭐 다 한 90%는 괜찮아, 99%는 괜찮아, 그렇게 돼도 1%가 잘못하면 그것이 전체 수준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심장도 강하고 폐도 강하고 장도 강하고 위장도 강하고 다 강한데 간이 시원찮다. 우리 전 신체의 다른 곳은 다 좋은데 간이 시원찮다. 그러면 그분의 건강은 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약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강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야구 팀도요, 한 놈만 잘못한 놈이 있으면 그쪽으로 볼이 계속 날아가서 져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체를 결정해버린다. 따라서 다 같이 동참해서 하지 않으면요, 썩은 사과 1%가 전체를 썩은 사과로 보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되겠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은 뭐냐면 멋진 사업자가 되자. 멋진 사업자. 아니, 기왕에 사업할 바에야 멋진 사업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멋지다는 말은 참 멋진 말입니다. 그렇죠? 아주 멋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멋진 사업자가 되자, 그 말은 우리 모두 신사숙녀가 되자. 젠틀맨, 레이디 앤 젠틀맨. 신사숙녀가 되자. 신사숙녀가 되자. 그것도 국내 신사숙녀가 아니고 인터내셔널 신사숙녀가 되자. 국제신사, 국제숙녀가 되자. 왜? 좀 국제적으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글로벌로. 글로벌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멋진 사업자, 신사숙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교양인이 돼야 됩니다. 교양인. 교양인은 학력이라든가 지식의 과다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식은 많고 학력은 높은데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야, 정말 몰상식. 의사, 변호사, 그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일부,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그건 교양이 없는 사람들, 상식이 없어요. 상식.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교양인이 돼야 됩니다. 교양인. 교양인은 어떤 사람이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 건전한 common sense. 건전한 상식. 영국의 속담, 그리고 어떤 명사가 하는 말에 교양이, 상식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상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전문 지식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상식이 없는데, 몰상식한 놈인데. 따라서 우리가 팍스 아토미카를 이루려면, 그리고 희희낙낙하기 위해서는 교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받을 거 아니에요. 돈만 벌어서 뭐예요? 존경 못 받으면 배부른 돼지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적절한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상식이 풍부하고 교양이 있다 해도 알거지다, 아주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도 도와주고 사랑도 베풀고 할 거 아니에요. 사회에 공헌도 하고. 따라서 집에서 마케팅 원칙 배운다고 그 2차원 평면에 있는 글씨만 읽지 말고, 그건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 독서, 기획 독서를 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 내가 지금 몸으로 지금 뛰는데 뭐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보는 거지. 내가 다 알고 나서 시작하겠다. 개뿔을 평생 죽도록 해도 다 몰라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 뛰어보다가 부족하면 해요. 언제 김연아가 영어 공부했습니까? 스케이트 타다 보니까 외국에 돌아다니니까 영어를 안 하면 안 되겠길래 그런 거 아니에요. 박지정이 영어 무지하게 잘합니다. 거의. 왜요? 영국에 볼 차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저놈이 저한테 보내라는 건지 계속 몰고 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뛰다가 필요하니까 배우면 그게 진짜 공부예요. 공부 다 해가지고 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적절한 경제력이 있어요.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그 결심하실 수 있죠? 자,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요.
인자 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 여기서는 인은 사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 공자님 하신 말씀이 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 필요. 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자님 다 해석해 놨는데, 번지라는 사람이 공자님, 선생님,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은 애인이다 그랬어요. 애인이다. 애인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우리말로는 그러는데 앞에 이 애가 동사입니다. 뒤에 사람이니까 명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인이다 그랬어요. 인은 나를 말고 인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기라고 이야기하고, 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인이다. 딱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용기가 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자식을 학교 보내야 되고 부모님 봉양해야 되는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하세요. 이건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고 상식이 많아도 알거지를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멋지겠어요 그게. 근데 품위 있는 매너와 에티켓을 가져야 된다. 왜? 리더이니까. 또 인터내셔널 젠틀맨 앤드 레이디스니까. 한국 스탠다드, 코리안 스탠다드 말고 코리안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의 매너와 에티켓을 가져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 품이 있는 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헌하는 사업자가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 돼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입니다. 식물이 어우러져서 군락을 이루어야 그것이 수풀이 되는 거지요. 내 옆에 놈은 다 죽어라 하고 도끼를 발산하면 그놈도 죽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성공을 해서 내 파트너들 잘 살게 만들어줘. 어제 정말 그런 스피치 했죠. 그분들 분명히 성공하십니다. 나 말고 우리 파트너들이 어려운 걸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공헌이에요. 공헌은 꼭 물질만 주는 게 아니고 저걸 기부라고 합니다. 기부. 재능 기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공짜로 주는 거. 이게 재능 기부라고 그래요. 또 지식 기부라고 합니다. 이 기부가 훨씬,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미용사는 할머니들 머리 깎아드리고 그런 거 많이 기부하죠. 또 컴퓨터 하는 사람은 컴퓨터 가르쳐드리고. 이게 돈을 준 것보다 더 자기 기능이라든가 재능을 기부하는 게 훨씬 값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헌은 꼭 내가 돈을 내서 누구를 도와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업 노하우를 우리 초보자 그 다음에 파트너들에게 알려줘서 동반 성장하자고 하는 그런 정신이야. 이렇게 되면 어때요? 멋진 사람이 돼요. 교양 있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매너와 에티켓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공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멋진 사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미소가 돋아요. 자, 다음. 그래서 고급 애터미 문화를 창조하면 그 스타트가 원칙 중심입니다. 원칙 중심으로 창조하면 멋진 사업자가 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희희낙낙. 다시 말하면 희자는 무슨 희자예요? 즐거울 희자. 낙자는 즐거울 낙자. 즐겁고 즐겁게 사업하자. 이게 머리에 내천자 가지고 쓰고 사업하면요 돈도 안 벌린다고 그래요. 성공 전문가, 성공학자들이 쓰는 글을 보면요, 인상 쓰고 사업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운이 오다가 나가버린대요. 우리 속담에 소문만복내 그 말 있죠? 소문만복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웃는 집에는 만복이 들어온다 그 말 아니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소문만복내.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할 때 웃는 모습으로 대하면은 리크루팅 돼요.
근데 무슨 말이지, 쥐똥 씹은 시어머니 얼굴로 대하면은 이게 잘 되겠냐 그 말이야 이게. 예? 소문만 안 먹네. 희희낙낙이에요. 희희낙낙. 항상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잘 안 되는 분은 찌개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상학 책에 보니까요, 관상학은 일종의 통계학입니다. 근데 지금 얼굴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게. 예? 이렇게 생긴 하고, 관상학 책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요 입꼬리가 이렇게 처진 사람 있죠? 요건 알거지가 많답니다. 무지하게 경제적으로 힘들대요.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간 사람 있죠?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 이게 지금 올라가 계시는데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이게 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웃는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웃는 모습이니까. 고객을 대하고 자기 파트너를 대하고 자기 스폰서를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가 올라간 거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그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는다. 내가 바위를 때리면 바위도 나를 때린다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면, 즉 내가 사랑을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준다. 저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저 사람의 뭐가 되라? 친구가 되라. 기본 테크예요. 기본 테크. 자, 이와 같이 인간관계라는 건요, 그냥 수십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요것만 올라가면 돼요. 요것만 올라가가지고 안 되면은 요 집게 있잖아요. 요거. 예? 결코 입꼬리가 처지면요, 입꼬리가 처진 사람 치고 부자가 없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나도 몇 사람 알고 있어요. 그 장관 항상 이렇게 쳐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만 본심과는 달리 항상 화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요. 저 양반 뭐 때문에 화났지 저거? 접근을 안 한다고. 접근을 안 하니까 복이 달아나는 거죠. 복이 달아나요. 그러니까 희희낙낙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렇죠?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비결. 입꼬리 이렇게 올리세요. 이게 죽먹은 시어머니 이상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올리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메모하시라 그랬죠. 그걸 외워버리라 그랬죠. 여기에 뭐 한글을 모르신 분은 우리 국민에게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글을 만들지. 이야, 지금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500년 뒤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한자 가지고 이거 컴퓨터 한다고 해보세요. 참 폭통 터지죠. 되질 않아요. 그러나 중국의 중국어와 한자는 다릅니다. 한자는 저걸 원칙 중심이라고 읽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도 저걸 원칙 중심이라고 읽지를 않아요. 우리만 그렇게 읽어요. 우리만. 그 뜻도 달라요. 뜻도.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한글은 다 아시니까 저걸 아예 수첩에 적어가지고 외워버리면요, 저것만 해도 몇 자입니까? 8자 아니에요? 여기다 희희낙낙까지 하면 몇 자입니까? 12자 아니에요? 12자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교양인이 되어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니까 교양이 됐다. 그건 참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실천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루 실천으로, 열정과 용기로 하루 실천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꾸준하게 2012년 임진년 한 1년 동안 뛰어보세요. 뛰어보시면은 반드시 연말에 가서 희낙낙해서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